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첫 1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진짜 새해는 3월 아닌가요? 일단 30 지나야죠.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계획대로 막 알차게 하루를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막 조바심이 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제가 새해 첫날에 책슈퍼에서 소개한 유연한 완벽주의자를 떠올리면서 정신 차리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중반이 넘어간 1월 달력은 잠깐 미뤄두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가만히 제가 다이어리에 빈 종이를 펼쳐서 이렇게 봤어요. 나는 1월인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하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많이들 하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만약에 학생분이시라면 공부하는 마음과도 닿아 있을 테고요. 왜 결국에 이 일하는 마음이라는 걸 확장을 하면 잘 살고 싶은 마음과도 같은 것 같은데요. 1월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왜 한참 막 일이 몰려오는 그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바쁜 시기가 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인가?' 같은 생각을 잠시 멈춰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떠오른 책이 있어서 오늘 아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희정 작가님의 베테랑의 몸입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부제가 있어요. 일의 흔적까지 자신이 된 이들에 대하여 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자신의 노동을 묵묵히 수행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해의 시작인 1월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하는 몸을 만들기 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2023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희정 작가님의 정말 열렬한 팬이어서 잠깐 그 작가님 소개부터 해볼게요. 단골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텐데 눈에 띄는 책이 있잖아요. 왜 내가 번번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책. 저는 이 희정 작가님이라는 작가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몰랐을 때에도 번번이 희정 작가님 책을 선택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책의 작가님이 희정이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이 작가님이 작업한 작업물이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공저자로 참여한 책까지요. 그렇게 희정 작가님이 너무나 중요한 작업들을 해오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다음부터는 신간이 나오면 진짜 무조건 믿고 읽고 있습니다. 2025년만 해도요. 학교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쓴 돌보다 고치다 지키다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래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르포 죽은 다음이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 두 권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었고, 저도 작년에 읽은 책들 중에 정말 손에 꼽히게 기억에 남고 좋았던 책이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책도 그렇지만 희정 작가님은 주로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말 섬세하게 책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아직 희정 작가님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책이든 희정 작가님의 어느 책이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시작으로 베테랑의 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베테랑의 몸은요, 여기에 이제 뭐 조리사, 로프공, 어부, 안마사, 뭐 세신사,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는
베테랑 분들을 만난 책이에요. 그 베테랑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노동을 대하는 베테랑의 태도와 그 노동으로 인해 변화한 베테랑들의 그 신체, 그러니까 몸을 들여다보는 책인데요. 왜 뭘 잘 모르고 이 목록만 봤을 때는 '어 조산사가 아직도 있나? 그러게 세신사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왜 조리사가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을 하는지, 그리고 문제 없이 이 일이 무탈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노동에 어떤 그 베테랑의 노련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왜 대충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혹은 내가 알고 싶은지도 몰랐지만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을 주는 그런 책들에 늘 빚을 지고 사는 마음입니다. 베테랑의 몸 같은 책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베테랑이잖아요. 저는 진짜 생활의 베테랑들이 너무 좋거든요. 왜 막 카페에 갔는데 정말 딱 적당한 온도와 막 아름다운 인테리어에다가 그 커피를 내리는 사장님의 동작이 막 너무나 막힘이 없으면서도 부드럽고, 진짜 허투루 하는 동작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의 그 쾌감.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 카페 운영이나 커피 내리는 방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너무나 정확한, 그러니까 베테랑의 몸짓,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책 속에 등장하는 분들도 정말 다 그런 분들이에요. 조리사분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일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이 책에 등장하는데요. 일이 너무나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정 작가님이 그 조리사분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힘이 없이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조리실에 딱 들어가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순서가 쫙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재료를 다듬는 순서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삶아서 물기를 빼야 하는 식재료를 먼저 다듬고요. 그리고 볶아야 하는 식재료는 나중에 다듬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물기가 많이 생기는 음식을 후순위로 하는 거죠. 물기가 덜 생기는 음식부터 한다고. 그런 순서가 머릿속에 쫙 있는 거예요. 왜 단골 여러분 중에 요리를 좀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게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저처럼 요리를 전혀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실력의 요리에 관심이 없는 이런 분들은 '아 그래? 그렇구나.' 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제 조리사,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 대규모의 식당 규모의 작업이라면 진짜 이건 정말 엄청난 노련함인 거잖아요. 그 밖에도 왜 안마사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의 근육을 만져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자세를 하는지, 이게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거의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근육을 만지면 어떤 사람은 근육이 막 모래처럼 버석버석하다, 어떤 사람은 뭐 뾰족뾰족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그게 진짜 어떤 느낌인지 감도 안 오는데 그 베테랑이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에 등장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같이 "그냥 하는 거다. 하면 알게 된다. 하다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겸손한 말씀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왜 경험, 그러니까 겪은 시간의 귀함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쌓여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인 건데요. 자꾸 요즘처럼 뭐 "AI다 어쩌다." 하고 뭐 "고용 불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했던 생각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각 분야에 진짜 모든 분야에 얼마나 베테랑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그 분야 자체가 막 소멸하는 수순이죠. 여기에는 이제 십자공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십자공이란 예전에 신문을 출판하거나 책을 출판할 때 정말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업계의 특징이 지금 완전히 다 컴퓨터로 넘어갔으니까 십자공이라는 아주 그런 직업이 이제 점차 거의 없어진 거고요. 한편으론 어떤 분야는 진짜 체계를 좀 마련하지 않아서 새로운 베테랑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마필 관리사도 그랬는데요. 왜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그 말들을 평소에 이제 그 좋은 습관도 들이고 뭐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는 그 마필 관리사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는 또 약간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오래 계시지 않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로프공이 또 나오거든요. 왜 여러분 가끔 높은 건물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그 뭐 유리 청소를 하거나 외부 페인트 칠 같은 외부 수리를 하는 그런 분들을 로프공이라고 하는데요. 옥상에서 로프에 몸을 온전히 의지한 채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사실 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 베테랑 분은 정말 자신만의 아주 철저한 안전 규칙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그 또한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주셨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로프 작업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대요. 그러니까 법이 닿지 않는 곳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로프공은 뭐 법적으로 자격증 같은 게 또 필요 없는 그런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책이 2023년에 나왔으니까 이 책이 2023년의 버전이라면 현재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적으면서 희정 작가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 사회에 이제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막 엄청난 철탑, 송전탑, 뭐 풍력 발전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그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 달까지 우주선이 막 가는 이런 시대에 왜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이렇게 많느냐고요. 왜 기술은 특정한 곳에만 그렇게 쓰이는 거냐고 질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베테랑 분들의 구체적인 노동 그리고 베테랑이 되기까지의 시간뿐만 아니라 희정 작가님의 그 인터뷰 후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금 얘기한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그 노동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화두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마필 관리사 인터뷰 후기에는 그 동물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에 관심이 가신다면 그 인터뷰 후기도 너무너무 알차고 좋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 다음에 일단 이 책의 프롤로그를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얼마나 또 아름답고 중요한 이야기를 담은 글인지 그것만 보시면 일단 아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책 한 권을 다 읽었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힘이 있는 책이었어요. 오늘 소개한 책은 희정 작가님의 베테랑의 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이 거듭거듭 베테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이 인터뷰하는 분들께 던지는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서 베테랑이란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어떤 면에서 베테랑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제가 왜
오늘 영상 초반에 일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베테랑 단골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 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